안녕하세요. 물류하는 동생 물동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해상 포워딩의 필수 상식, 하지만 항상 헷갈리고 눈치껏 아는 척 했던 바로 스토레이지, 디머레이지, 디텐션, 그리고 프리타임에 대해서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완전히 숙지해 보려고 합니다. 고정 화주의 고정 수출입 물량 운영으로만 업무를 시작해 계속 같은 업무만 하다 보면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이 용어들을 잘 익히지 못하고 경력만 쌓이는 경우가 업계에서 의외로 흔합니다. 스토레이지, 디머레이지, 디텐션, 프리타임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추가로 비용을 지불해 회사 이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지만, 명확히 익힌 상태에서 해상 포워딩 업무에 임하면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지켜 화주의 신뢰도를 높이고 물류사 이익 증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간단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스토레이지, 디머레이지, 디텐션, 프리타임 설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Seaport, 즉 항구는 한 국가의 경제,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국가전략 시설입니다. 항구를 통한 해운 수출은 외화 유입 및 국내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항구를 통한 해운 수입으로 석유, 식량 등 국가 경제 및 안보의 필수 요소들을 국내로 이동시킵니다. 이러한 국가전략 시설인 항구는 보통 해당 국가의 국영회사에서 운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구에 취항하는 선사, 그리고 항구 내 투자를 통해 창구업을 하는 물류사들은 항구 부진에 일시적으로 보관하게 되는 컨테이너, 벌크 화물 등에 대해 해당 항구 운영사인 국영기업이 정한 요율표에 근거해 보관료를 지불합니다. 이때 이 국영기업이 징수하는 보관료를 흔히 스토레이지 비용으로 지칭합니다. 이때 컨테이너 단위 화물을 의미하는 FCL이나 컨테이너에 장입되지 않는 건설자재 등의 거대한 벌크 화물은 항구 부지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항구 운영사인 국영기업의 항구 보관료, 즉 스토레이지 피를 납부하지만, 팔레트 단위 소규모 화물을 의미하는 LCL 경우에는 해당 LCL 화물을 포워딩하는 물류업체에서 항구 내 보관료에 대한 스토레이지 피를 직접 징수합니다. 즉, 항구에서 LCL 사업을 하는 물류업체는 항구 내 임대창고나 업체 소유의 자가창고에서 각 화주별 LCL 화물을 구분, 분리하고 수출입 통관 대행 사업을 하는데, 스토레이지 피 경우 창고 관련 비용으로 해당 물류업체가 항구 운영 국영회사에 납부하기 때문에 이를 해당 물류사의 매출로서 LCL 화물 화주에게 스토레이지 피를 직접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스토레이지 단어 자체는 보관의 의미이지만, 이처럼 해상 포워딩에서 스토레이지의 의미는 항구에 화물을 보관하면서 발생하는 보관 비용으로 항구 운영회사 혹은 항구 LCL 물류업체에서 징수하는 비용입니다. 이어서 디머레이지 디텐션은 선사가 소유한 컨테이너에 대한 사용료를 의미합니다. 해상 운송 화물이 FCL 장입이 필요한 경우 선사는 수출자 슈퍼에게 자사 컨테이너를 제공해줍니다. 이후 화물이 장입된 해당 컨테이너가 도착지 항구 POD에 도착하면 POD에 양화되는 날부터 선사는 수입자 컨사이니에게 해당 컨테이너에 대한 일별 사용료를 부과합니다. 즉, 해당 화물이 수입 통관되고 컨사이니에게 인계되어 다시 사용 가능한 MT 컨테이너가 되어야 선사는 다른 화주의 화물을 대상으로 새로운 매출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선사는 빠른 컨테이너 반환을 독려하기 위해 자사의 컨테이너가 POD 도착지 항구에 양화하는 날부터 수입자 컨사이니에게 컨테이너 사용료, 즉 디머레이지와 디텐션을 일별 부과합니다. 여기서 디머레이지, 디텐션은 둘 다 선사가 컨테이너 사용에 대해서 일별 부과하는 비용인데요. 시점에 따라 컨테이너 사용료를 디머레이지 그리고 디텐션으로 각각 지칭합니다. 컨테이너가 POD 도착지 항구에 양화되는 날부터 수입자 컨사이니가 지정한 장소까지 이동을 위해 트레일러에 실려 컨테이너가 항구 밖으로 이동하는 날 CY 아웃까지의 비용은 디머리지로 지칭하며, 컨테이너가 POD 도착지 항구 밖으로 이동된 날 CY 아웃부터 수입자 컨사이니가 지정한 장소에 도착해 해당 컨테이너에서 화물이 하차, 디베닝 되어 다시 선사로 반환되는 날까지의 사용료는 디텐션으로 지칭합니다. 여기서 디텐션 비용은 선사가 부과하는 비용 외에 내륙운송사에서도 간혹 디텐션이라는 이름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화물이 수출자 슈퍼 창고에서 즉시 장입되지 않거나 수입자 컨사이니 창고에서 즉시 하차, 디베닝 되지 않아서 트레일러나 트럭이 대기해야 할 경우 발생하는 대기료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일부 운송사에서
웨이팅 찰즈와 같은 대기료를 지칭하는 단어 대신 디텐션 비용이라고 지칭하는 이유는 사용하고 있는 장비, 즉 선사 입장에서 컨테이너, 운송사 입장에서 트레일러 혹은 트럭을 반환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뜻이 같기 때문에 운송사는 대기료의 의미로 디텐션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즉, 디머리지는 POD 도착지 항구에서의 컨테이너 사용료, 디텐션은 POD 밖에서의 컨테이너 사용료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화물이 하차, 디베닝된 MT 컨테이너는 기존에 실려있는 트레일러로 선사, 운송사, 물류사 간 협의를 통해 다시 POD 도착지 항구로 이동해 반환하거나 해당 선사 다른 화주의 수출을 위해 지정된 정소로 바로 반환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리타임은 앞서 정리한 스토레이지, 디머리지, 디텐션 비용이 부과되지 않는 날을 의미합니다. 스토리지는 컨테이너가 POD 도착지 항구에 양화한 이후 터미널에서 컨테이너 야드로 이동된 날 CY-IN로부터 부과가 되는데, 스토리지 프리타임이 있는 경우는 해당 일만큼 스토리지 피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스토리지 프리타임이 3일인 POD 도착지 항구는 컨테이너가 POD 컨테이너 야드로 이동된 날 CY-IN부터 총 5일간 보관되다가 포트 밖으로 출발 CY-OUT 한 경우 스토리지 비용은 이틀만큼만 청구됩니다. 스토리지 요금 자체가 국영기업이 정한 요율로 운영되기 때문에 프리타임도 해당 항구를 운영하는 국영기업이 일괄적으로 정합니다. 컨테이너가 POD 도착지 항구에 양화된 날부터 부과되는 디머리지도 프리타임이 있는 경우 마찬가지로 프리타임 일수만큼 디머리지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디머리지 요금은 선사 매출, 즉 선사가 부과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각 항구마다 3일에서 7일 수준의 기본 프리타임이 있고, 각 화주 및 물류사와 계약한 조건에 따라 프리타임은 짧게는 7일, 길게는 60일 수준까지로 물류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디텐션도 마찬가지로 POD 도착지 항구에서 출발한 일자 CY-OUT부터 MT 컨테이너 반환 날까지 일별 부과되는 비용 중 프리타임 일수만큼은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사실 화주나 물류사 입장에서는 사용 중인 컨테이너를 반납하지 않는 한 일별 부과된다는 점에서 비용의 성질이 같기 때문에 선사와 운임 계약 시 디머리지와 디텐션을 통합 프리타임으로 협의합니다. 이를 디머리지 앤 디텐션 컴바인드라고 지칭하는데요, 줄여서 컴바인드 프리타임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상승주인 선사 HMM이 일반 화주들에게 스페인 바르셀로나 항구에서 디머리지 프리타임 3일, 디텐션 프리타임 하루를 주고 있는데, 여러 번 물류사 화주의 바르셀로나 수입자 컨사이니가 바르셀로나 외곽에 창고를 계약하여 디텐션 프리타임이 이틀이 필요한 경우에는 컴바인드 프리타임으로 5일에서 4일로 협의해 계약하는 경우입니다. 참고로 이런 경우 해당 화주의 물량이 적다면 HMM은 프리타임이 컴바인드 된 만큼 POL 수출지 항구에서 POD 도착지 항구까지의 운송 비용인 오션 프레이트 비용을 인상하려고 하겠지만, 해당 화주의 물량이 많다면 많은 물량을 바탕으로 비용 인상 없이 HMM과 협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토리지, 디머리지, 디텐션, 프리타임에 대해 각각 정리해 보았는데요,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 스토리지는 POD 도착지 항구 운영 국영회사가 POD 컨테이너 야드에 컨테이너가 보관되는 일수만큼 청구하는 일별 항구 보관료, 디머리지는 컨테이너가 POD 도착지 항구 터미널 양화 이후 POD 밖으로 이동하는 CY-OUT 날까지 선사가 청구하는 컨테이너 이용료, 디텐션은 컨테이너가 POD 도착지 항구 밖으로 이동한 날 CY-OUT부터 수입자 컨사인이 지정 장소에 도착해 하차, 디베닝 이후 MT 컨테이너 상태로 다시 선사에 반환하는 날까지 선사가 청구하는 컨테이너 이용료, 프리타임은 일별 청구되는 스토리지, 디머리지, 디텐션 비용 각각이 일별 청구가 되지 않는 일자를 지칭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익힌 스토리지, 디머리지, 디텐션, 프리타임이 해상 포워딩 실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간략한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근무하는 물류회사에서 CIF HBR 조건의 모로코 카사블랑카 항구향 신규로 선적한 컨테이너가 카사블랑카 항구에서 스토리지와 디머리지 합쳐서 USD 4,000불이 발생했고, 해당 선적의 수출자 슈퍼가 여러 번 물류사에 컴플레인을 제기하며 해당 USD 4,000불의 귀책을 여러 번 물류사에 제기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전후 사정을 확인해 왜 POD, 도착지 항구에 오랫동안 적체된 것인지 파악해서 명확한 규칙을 따져 수출자, 수입자 간 원활히 협의가 되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중요한 점은 여러분이 선적 이전에 필요한 POD 프리타임을 확인했냐는 점입니다. 하지 않았다면 약간은 트러블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선적하던 건이 아니라 모로코 카사블랑카와 같은 제3세계로 새롭게 선적한다면 여러분 물류사의 모로코 파트너나 해당 선적의 수출자, 쉬퍼를 통해 도착지, 수입 통관 등의 환경을 고려한 적정한 프리타임을 확인하고 사전에 확보하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 문제를 법적으로 책임 소재를 따지면 거의 물류사 잘못은 아니지만 HBL로 관리하는 도착지 환경을 미리 파악해 역으로 수출자 쉬퍼에게 필요한 프리타임을 문의하거나 제한하는 전문성은 꼭 필요합니다. 이거 안에서 사고 내는 대기업, 중견 물류사, 실무자들 꽤 많습니다. 참고로 제3세계는 제3세계인 이유가 있습니다. 공무 처리와 같은 통관이 한국인 기준에서는 상식 밖으로 진행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작기 때문에 적정한 프리타임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여러분 고객인 수출자 쉬퍼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를 안내하는 전문성을 꼭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여기서 확인하고 협의해야 하는 프리타임은 디머리지와 디텐션에만 해당합니다. 스토레이지는 항구운영 국영회사가 모든 화주에게 공통적으로 부과하는 비용이기에 정해진 프리타임과 스토레이지 비용을 납부하는 것 외에는 협의가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디머리지와 디텐션은 선사가 부과하는 비용이기에 일별 비용과 프리타임은 화주별로 선사와 협의한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앞선 예시의 카사블랑카 항구 스토리지와 디머리지 합계 USD 4,000불에 대해 최종 확인 결과 만일 여러분 물류사의 귀책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귀책만큼 비용을 부담하거나 디머리지에 해당하는 비용이라도 선사의 일부 면제, 웨이브 협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앞선 설명처럼 스토리지는 이와 같은 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시로 들으니까 정말 머리 아프고 복잡하죠? 스토리지는 국가에 내는 비용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걸로 하고 선사라는 한 사기업이 부과하는 디머리지와 디텐션, 변수가 많은 국제물류에서 이 둘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걸까요? 디머리지와 디텐션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SOC입니다. Shipper Owned Container의 의미로 바로 수출자 쉬퍼 자가 소유의 컨테이너를 의미합니다. 선사로부터 컨테이너를 대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디머리지와 디텐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죠. 다만 SOC는 회사가 한 장비를 소유하면서 짊어지는 자산관리 리스크에 더해 소유 장비인 SOC를 수입지에서 다시 수출지로 회수해야 하는 회수관리 리스크가 추가되기 때문에 수출자, 수입자, 물류사 간 신뢰할 수 있는 오랜 파트너 관계나 같은 계열사 수준의 관계에 더해 수입지에서 다시 수출지로 SOC에 화물을 장입해 역수출될 수 있는 무역 환경이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빈 컨테이너만 역수출하면 비용이 낭비되기 때문에 보통 SOC 국가 간 이동 시에는 화물을 장입하여 재화와 함께 SOC를 수출, 회수합니다. 결론적으로는 SOC 운영의 이러한 복잡성 때문에 해상운송 실무에서 SOC를 운용하는 화주를 보기는 쉽지 않으며 그래서 해상 포워딩 실무에 있어 스토리지, 디머리지, 디텐션, 프리타임은 기본적이면서도 정말 중요한 필수 지식입니다. 이번 영상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참조사항 하나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익힌 스토리지, 디머리지, 디텐션, 프리타임은 수출 선적을 하는 수출국과 선적항 POL에서도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복잡할 것 없이 앞서 배운 도착항 POD에서의 설명을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선적항 POL에서 빈 컨테이너가 수출자 쉬퍼 창고로 출발할 때부터 디텐션이 계산되며 이후 쉬퍼에 화물을 실은 컨테이너가 POL에 도착해서 컨테이너선에 선적되기 전까지는 디머레이지 그리고 스토레이지가 일별 계산됩니다. POL CY부터 터미널까지는 스토레이지와 디머리지가 같이 계산되며 POL 터미널부터는 디머리지만 발생합니다. 다만 수출의 경우 99.9% 컨테이너선 출항일에 맞춰 포워딩 운영이 진행되기 때문에 선사 그리고 POL 항구 운영사에서 제공하는 프리타임 안에서 대부분 운영이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비용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혹시 출항 스케줄 지연 등으로 선적항 POL 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적체되더라도 이는 해당 선사의 귀책이므로 물류비용 측면에서 디머리지는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즉 수출은 실무에서도 거의 이슈될 사항이 없는
없는 구간이기에 수출지에서도 해당 비용들이 적용된다는 점만 인지하시고 업무에 임하셔도 충분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물류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아직 기초가 부족하신 분들에게 오늘 영상도 기본기를 다지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한 질문이나 별도로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다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물류하는 동생 물동이었습니다.